딱 봐도 얼굴이 여기가 꺼져 있잖아요. 여기서 발치를 하면 안 돼요. 치아 사이가 듬성듬성한 거죠. 모으는 거엔 한계가 있어. 살짝 째져요. 산봉우리처럼 올라와 있는 게 원래 없어야 되는데 치아 전체의 신경이 다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인희 치과의 대표원장 최기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인희 치과 대표원장 이정아입니다. 오래간만이에요, 이 원장? 그래요? 네, 좀 전에도 우리 봤잖아요. 아, 유튜브에서 오래간만이라고. 황도 같이 쓰잖아. 우리는 별로 친하진 않아요. 팀장님, 오늘은 무슨 아이템으로 유튜브를 또 촬영하나요? 그럼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 힘든 케이스들이에요. 이거를 원장님들이 봤을 때 어떻게 치료할 건지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받고선 쭉 봤어요. 근데 나 이거 다 치료해봤어. 우리한테는 일반 대박이죠. 자주 많이 보는 거고, 근데 이제 치과 의료인이 아니면 굉장히 뭐랄까 좀 특이해 보이실만 하긴 하죠. 난 다 치료해봤어. 여기 있는 케이스를. 이건 저희가 드라큘라 이빨이라고 찾은 아, 예. 아. 그래요. 그 윗턱의 송곳니는 드라큘라 치아하고, 그다음에 앞니가 또 이렇게 안 다물어지는 것은 이제 개방교합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주걱턱도 있잖아요. 오, 어떻게 알아요? 우와, 맞아요. 대박이다. 위아래가 거꾸로 물리진 않지만 이렇게 약간 일자로 같이 위아래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물리는 것 같으면 약간 주걱턱 성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발치를 하면 안 돼요. 오, 안 돼. 갑자기 발치로 들이미네. 드라큘라 이빨이라고 하는 덧니가 있을 때 이게 이빨을 빼고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맞아요. 지금 방금 팀장님 얘기했잖아요. 주걱턱. 딱 봐도 얼굴이 여기가 꺼져 있잖아요. 여기서 발치를 하게 되면 여기는 더 꺼진다는 얘기지. 맞아요. 입술이 말려 있잖아요. 맞아요. 입술이 말려 있다는 얘기는 이제 얼굴이 함몰형이라는 얘기예요. 윗입술. 그래서 이건 주걱턱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저는 뭐 덧니가 있고 이가 가지런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지만 당신은 주걱턱이니 확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멘붕에 빠지시게 되는. 맞아요. 그러면 어머 제가 주걱턱이에요? 그러면 이제 몰랐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위에가 드라큘라 치아처럼 되는 이유는 이 사진에서 본 것처럼 작은 앞니와 그 뒤에 있는 작은 어금니 사이에 공간이 좁으니까 송곳니가 날 자리가 없으니까 바깥으로 밀려나가야지 하고 어깨를 들고 이렇게 튀어나간 거예요. 상악이 윗턱이 확장이 돼서 작은 앞니와 뒤에 어금니 사이에 공간이 물러난다면 송곳니가 그 사이로 쭉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죠. 그렇게 해서 넓혀줘가지고 송곳니를 제자리에 위치시켜주는 거죠. 이건 치료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분은 분명히 얼굴이 돌출도 아니고 주걱턱도 아니고 노멀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셨을 텐데 치아 사이가 듬성듬성한 거죠. 치아 크기를 보니까 조금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작은 치아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쫙 조여서 모으면 와이어의 힘을 뺐을 때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분은 교정보다는 치아 성형 쪽을 더 권유드리고 싶어요. 모으는 거엔 한계가 있어. 다시 벌어질 소지도 있고. 보철적 관점에서 보면 정상 치아 크기를 또 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커. 그러니까 만약에 교정을 전혀 하지 않고 메꾸기만 한다면 정상 사이즈보다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 약간 이상한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앞니를 약간 모아준 상태에서 보철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냥 보철을 하면 너무 아래 앞니 같은 경우는 판자떼기 같이 큰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모아야 될 상황이 좀 있어요. 틀림없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성장할 때 윗턱이 처음부터 너무 좁았기 때문에 좁은 상태에서 위가 아래를 덮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마치 뚜껑처럼 이렇게 덮고 있으면 이게 꽉 조여주니까 아래턱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혀도 어느 위치에 가기가 힘들게 되니까 혀는 자꾸 뒤로 들어가게 되고 혀의 위치 때문에 치아가 마치 뭐라고 하지 이걸 뭐 오메가 쉐입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아래턱이 삐뚤어진 거가 매우 특이해 보이겠지만 이거를 펴기 위해서는 윗턱이 일단 물러나 줘야 되겠죠. 이 원장의 여러 가지 비밀 변기 확장 장치를 사용해서 윗턱의 골격을 먼저 넓히죠. 그 다음에 아래턱이 그 자리에서 쭉쭉 펴주면 돼요. 오, 이렇게 잘하는데? 그러면 혀가 이제 제자리에 오게 되죠. 이 사진을 보면 이 환자분의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매우 어림. 6살, 만 6세에서 7세 사이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요즘 아이들은 이제 성장 속도가 빠르니까 이 나오는 속도도 조금씩 옛날에 비하면 빨라지곤 있지만 잇몸 있잖아요. 이가 안 보이는 곳. 그 잇몸이 두꺼워가지고 안 나오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 그럼 엄마들이 걱정해. 옆에 이는 이미 다 나왔는데 왜 얘가 안 나오죠? 이가 없나요? 하면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가 있어. 근데 못 나오는 이유는 잇몸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마취 주사를 놓고 잇몸을 좀 살짝 째줘요. 한마디로 나올 수 있는 창문을 살짝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 며칠도 안 돼서 앞니가 슝 나오는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치아종이라고 해서 오돈토마라고 하죠. 오돈토마. 이게 정말 비정상적으로 치아에 씨앗들이 저기에 뿌려진 거야. 왜 생겼는지 모르지. 그래서 쟤네들이 다 치아로 만들어지려고 준비되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복잡 치아종하고 복합 치아종이 있는데, 복합 치아종은 치아 형태를 갖고 있는 치아들이 정말 무수히 많은 거. 복잡 치아종은 치아의 성분들이 가루처럼 뿌려져 있는 거. 근데 지금 이 사진으로 보면 치아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진단명은 복잡 치아종일 거예요. 아픈가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있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은 없지만 이건 해외 토픽에나 나왔겠죠? 근데 대부분 한두 개씩 또는 이제 사랑니 쪽에 두세 개씩 갖고 있는 분들은 꽤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것 때문에 아프지는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게 일종의 무슨 암과 같은 악성 종양은 아니고 일종의 양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다면 굳이 뽑지 않아도 돼. 근데 근데 이 정도면 불편하니까 뽑았겠죠? 이 정도면 이분은 지금 매우 뭔가가 증상이 있었을 것 아팠겠죠. 같아. 얼굴이 땡땡 붓고 아마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치과에서 사랑니 하나 뽑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최소한 구강외과나 이런 데 가서 전신마취 걸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턱뼈 내부에 지금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 턱뼈가 골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맞아. 때문에 매우 위험한 수술을 했겠죠. 이 사진은 이건 진짜 환자분들이 엄청 궁금해하는 거 같아요. 흔히들 많이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치아에 뿔이 난 것 같아요. 치아에 구멍 났어요. 뭐 이렇게 해서 자세히 보면 전문 용어로 치외치라고 그래요. 치아 바깥에 치아가 또 났다 해가지고 치아에 씹는 면에 산봉우리처럼 올라와 있는 게 원래 없어야 되는데 이유는 없어. 그냥 이렇게 태어나는 거야. 한쪽에 치외치가 있으면 대칭인 반대쪽에도 치외치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산봉우리 안에 동그라미가 살짝 보이잖아요. 그 밑에 신경이 있어요. 산봉우리처럼 태어났으니까 생활을 하다 보면 치아가 갈릴 거 아니에요. 그럼 마모가 되기 시작해. 그래서 저게 마모되는 순간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아파. 그 작은 신경의 입구가 열린 순간 치아 전체의 신경이 다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치외치가 있으면 별다른 처치 방법은 없고, 정말 이제 아프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도 신경치료를 하고 환자로서 좀 당황스러운. 요 위에다가 레진으로 살짝 덮어버리면 뭐 안 그러면 더 높아지겠죠. 그럼 더 부딪히겠죠. 이 사이를 씹을 때 머리카락 하나, 좁쌀 하나만 들어가도 아우 높아 이걸 느끼잖아요. 그만큼 치아는 굉장히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떼우는 것도 필요가 없어요. 최대한 관리 잘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빨리 대응하고 치료해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 아니면 다 뽑아서 그냥 저거 임플란트로 다 심으면 그게 제일 쉬워요. 제일 쉽지. 그치만 그거 이제 좀 의료 도덕적으로, 의료 윤리적으로 아닌 거죠. 내 치아를 살린다는 관점에서는 좀 못할 짓이죠. 대학을 갓 졸업하고 치과 의사가 막 되면 의료적 윤리감에 엄청 쌓여 있거든요. 모든 치아를 다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래. 근데 이제 해보면 환자분들은 속전속결로 끝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치아 하나를 살리려고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막 고름이 나오는 거를 참고 뭐 이걸 또 신경치료를 하고 뭐 잇몸치료를 막 이렇게 계속해서 살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빨리 지금 딱 얘기한 대로 다 뽑아버리고 빨리 임플란트 따다닥. 이게 이제 윤리적인 거와 이제 그런 이제 환자분들의 니즈와 상충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대화해라.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네 성향엔 뭐가 맞아? 이렇게 물어보고 다른 방법도 있지만 우린 그럼 이런 방법을 선택하자. 그러니까 미리 다 얘기하고 장단점이 무언지를 얘기해 주는 게 저는 이게 요즘의 컨셉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증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뭐 이보다 더 심한 케이스들도 저희는 이제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원장님이 많이 경험하고 계시겠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오늘 보여드린 사진보다 좀 더 어려웠던 케이스,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한번 보여드리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구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